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장님은 저에게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출장의 계기로 급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혔고 팀에서 저와 민우 부장님이 함께 가게 됐어요. 미팅 후 지수 씨, 혹시 시간 되면 제 방에서 와인 한잔 할래요? 오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좋아요. 민우 씨가 미니바에서 레드와인 2잔을 따랐어요.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그가 제게 잔을 건넸어요. 건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깊고 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지수 씨,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저 오늘 밤 지수 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엔 살짝 스치듯 다가온 입술이 점점 깊어지고 제 숨소리와 그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선물을 여는 것처럼. 아름다워.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긴장돼? 제가 물었어요. 응. 너무. 저도요. 우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로를 안았죠. 옷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우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체온이 제 피부에 닿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지수야, 아프면 말해. 정말 좋았어요.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느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린 서로의 몸에 새겨진 땀방울을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나이도 과거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은 그 순간. 오늘은 30대 평범한 직장인 지수가 자신보다 12살 많은 상사와 나눈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한지수, 올해 34살. 서울의 중견 IT 기업에서 마케팅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시고 오빠 하나에 저까지 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7년 차. 처음엔 꿈도 크고 야망도 있었지만 어느새 그저 월급 받아 생활비 내고 주말엔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가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연애? 몇 번 해봤죠. 하지만 30 넘어서는 누군가를 만나도 설렘보다는 계산이 앞섰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좋아하실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마음이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팀에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강민우. 46살, 이혼 경력이 있다는 소문과 함께요. 강민우 부장님은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키는 178cm 정도로 그리 크진 않았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때마다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지수 대리님, 이번 프로젝트 자료 정리 잘 봤습니다. 꼼꼼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예의상 하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정말 제 일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회의 시간마다 제 의견을 물어봤고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지수 씨는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진짜로 봐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었죠. 같은 대리 유나는 제 절친이자 회사 생활의 동반자였어요. 지수야, 너 요즘 부장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
눈빛이 달라. 유나의 농담에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죠. 그리고 제 첫사랑 대학 동기였던 준혁이도 있었어요. 우린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최근 SNS를 통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죠. 그는 여전히 상냥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자꾸 민우 부장님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바뀐 건 그날 밤이었어요.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팀 회식이 있었죠. 소주잔이 오가고 다들 한껏 들뜬 분위기였어요. 민우 부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죠. 지수 대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했어요. 그가 제 옆에 앉으며 건넨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죠. 회식이 끝나고 다들 흩어질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리님, 혹시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 싫은데 저랑 조금만 더 걸을래요?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옆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사실 전 이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전 부인이 키우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집에 가면 텅 빈 방만 있고 말을 걸 사람도 없고요. 부장님, 지수씨,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일할 때도 이렇게 걸을 때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고백인가요? 저도요, 부장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사무실 밖에서 우린 서로를 민우 씨와 지수 씨로 불렀어요. 지수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조용한 곳으로요.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우린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식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죠.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화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경영학과를 갔죠. 아직도 그림 그려요? 가끔요. 주말에 혼자 공원 나가서 스케치북 펼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저 그려줄 수 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그렇게 우린 주말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북한산 자락의 작은 카페, 한강 선셋 포인트, 경복궁 뒤편의 조용한 골목. 우리만의 장소들이 하나둘 생겨났죠. 어느 가을날 우린 남산 타워 근처를 걸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지수씨, 손 춥지 않아요? 그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민우씨. 응? 이렇게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낙엽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들렸죠. 그리고 출장이 있었어요. 부산으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혔고 팀에서 저와 민우 부장님이 함께 가게 됐어요. 출장 일정은 2박 3일.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도시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였죠. KTX 안에서 민우 씨는 계속 서류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되세요? 제가 물었죠. 응. 미팅 때문인지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도 저처럼 떨리고 있다는 걸.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했어요. 회사에서 예약한 방은 당연히 따로였죠. 저는 1500이요. 민우 씨는 1505. 같은 층 복도 끝과 끝이었어요. 그럼 저녁 먹기 전에 잠시 쉬세요. 7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민우 씨가 공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이 제 손을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떨릴까요? 우린 그냥 출장 온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 뭔가가 달라질 거란 걸. 저녁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우리 제안을 마음에 들어 했고 계약 논의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지수 대리님 덕분에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했어요. 민우 씨가 미팅룸을 나서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요. 우린 호텔로 돌아왔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수 씨, 혹시 시간 되면 제 방에서 와인 한잔 할래요? 오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좋아요. 15층에 도착해서 민우 씨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방은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소파,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앉아요. 제가 와인 따를게요. 민우 씨가 미니바에서 레드 와인을 꺼내 2잔을 따랐어요.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그가 제게 잔을 건넸어요. 우리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건배, 건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깊고 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지수 씨. 네? 솔직히 오늘 당신이랑 같은 출장을 오게 돼서 긴장됐어요. 저도요. 당신과 단둘이 이렇게 밤을 보내게 될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민우 씨, 저도 떨려요. 근데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요? 당신이니까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졌죠. 지수 씨.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제 볼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떨리는 손길. 키스해도 될까요?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를 다루듯이.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저도 그의 목을 감싸며 응답했어요. 와인향, 그의 향수 냄새,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린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죠. 지수 씨. 전 당신이 좋아요. 정말 많이. 저도요, 민우 씨. 저도 당신이 너무 좋아요. 오늘 밤. 이대로 보내기 싫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란 걸.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가 다시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더 절실하게. 저도 그의 등을 감싸며 더 가까이 다가갔죠. 지수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응.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등을 어루만졌죠. 그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우린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이 반짝였어요.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침대가에 앉아 우린 다시 키스를 나눴어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선물을 여는 것처럼. 아름다워.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죠. 긴장돼? 제가 물었어요. 응. 너무. 저도요. 우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로를 안았죠. 옷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우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체온이 제 피부에 닿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지수야, 아프면 말해. 응. 그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아픈지 계속 확인했죠. 괜찮아? 응. 괜찮아. 그의 손길이 제 몸을 천천히 탐험했어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저도 그를 느끼며 반응했죠. 창밖의 달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의 눈빛에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해, 지수야. 나도. 사랑해, 민우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의 숨소리, 제 신음소리,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모든 게 우리만의 음악이 됐죠. 괜찮아? 그가 계속 물었어요. 응. 좋아. 정말 좋았어요.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느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린 서로의 몸에 새겨진 땀방울을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그가 물었어요. 아니, 전혀.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나도. 오늘 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는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이불을 덮어주며 제 이마에 키스했죠. 자야 해. 내일 아침 미팅 있잖아. 응. 근데 잠이 안 와. 나도. 우린 웃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창밖의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새벽녘 저는 그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그와 처음 하나가 된 이 밤을. 아침이 밝았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눈을 뜨니 민우 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잘 잤어? 응. 너무 잘 잤어. 아침 먹으러 갈까? 응.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알았어. 우린 다시 서로를 안았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연인이 됐어요. 몸과 마음 모두로.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죠. 사무실에서 그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의 손길, 그의 숨소리, 그의 사랑이.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나 봐요. 지수야, 너 진짜 부장님이랑 사귀는 거야?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유나야. 지수야, 정신 차려. 그 사람 이혼남이고 나이 차이도 장난 아니잖아. 게다가 너네 상사잖아. 들키면 둘 다 인사위원회 회부될 수도 있어. 유나의 말이 맞았어요. 우린 너무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 딸 드디어.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직업은? 그게 회사 상사분이고 46살이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 지수야, 너 정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나이면 너보다 12살이나 많잖아. 게다가 상사라니. 너 완전히 놀아나는 거야. 아빠 아니에요. 그분은 진심이에요. 진심? 이혼남이 젊은 여자한테 무슨 진심이 있겠어. 넌 그냥 재미로 만나는 상대일 뿐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엄마 말 좀 들어. 그 사람은 이미 인생 한 번 망한 사람이야. 결혼도 실패했고 자식도 있고. 너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하는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부모님의 반대, 친구들의 걱정, 회사의 소문.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우 씨,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지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친구들도 걱정하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고.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을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민우 씨. 전 괜찮아요. 그냥 조금 힘들 뿐이에요. 지수 씨,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는 저랑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전 물러설 수 있어요. 전 민우 씨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랑을 계속해야 할까? 모두가 반대하는 이 관계가 옳은 걸까? 일주일 후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인사팀에서 저와 민우 부장님을 호출했어요. 누군가 우리 관계를 정식으로 신고한 거였죠. 한지수 대리, 강민우 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인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입니다. 민우 부장님이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지 업무상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한지수 대리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저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됩니다. 부장님, 그래도 사내 규정상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팀 이동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결국 민우 부장님은 다른 사업부로 이동하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같은 팀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우린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미안해요, 지수 씨. 쟤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어지고. 민우 씨, 그만해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우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 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한지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민우 씨. 민우 씨는 직접 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아버지는 냉랭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꼬신 그 사람이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이혼했고 나이도 많고 부족한 사람인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지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의 진심이 부모님께 전해졌는지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만약 우리 딸을 울리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린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죠. 부케를 던질 때 유나가 받았어요. 지수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푸른 바다와 하늘 아래 우린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지수야, 후회 안 해? 무엇을?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바보 같은 소리. 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지수야.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저야말로요, 민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전 여전히 설렘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봤어요.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이 아름다웠죠.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당연하죠. 나이 들어 주름 가득해져도 머리 하얗게 새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을 때도 제 머리에 흰머리가 날 때도 우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예요. 민호 씨와 저는 그걸 증명했어요. 모두가 반대했지만 우린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처음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던 그날, 한강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던 그날, 출장지 밤바다에서 고백했던 그날. 그 모든 순간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지수야, 뭐 생각해? 우리 처음 만난 날이요. 아, 그때. 나도 기억나. 회의실에서 당신이 프레젠테이션 하던 모습. 정말 멋있었어. 거짓말. 그땐 제가 떨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 귀여웠어.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죠.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한 사랑이에요. 민호 씨의 아들도 이제 우릴 인정해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지수 이모라고 불러주죠. 이모 저번에 말한 게임 사줄 거예요. 그럼 약속했잖아.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해요. 우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봄날 집 앞 벚꽃길을 걸으며 민우 씨가 말했어요. 지수야, 우리 아이 가질까? 정말요? 응. 당신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저도요. 민우 씨 닮은 아이면 좋겠어요. 분홍빛 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사랑은 참 신기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모든 걸 바꿔놓죠. 나이도 과거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을 지켜내는 용기예요. 저는 그 용기를 냈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민우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수야.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와도.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나이 차이도 과거의 상처도 주변의 반대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지수와 민우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사랑할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